네, 안녕하세요. 조아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발표 주제는 김애란의 단편 속 여성 읽기, 칼자국 달려라 아비 속 목의 서사의 일상적 혁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 전공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예일대학교에 한국학 프로그램이나 전공이 없어서 그냥 문학 전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에 4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이랑 연구 수업, 한국 문학에 대한 연구 수업이나 뭐 지난해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현대 한국 문학 특강을 들은 적은 있지만 뭐 공식적으로 한국학이나 한국 문학 수업을 아쉽게도 들은 적은 없지만 제 관심 분야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번 IUC 프로그램 여름학기 6주 동안 제 대학 논문 준비를 하려고 목표 잡았습니다. 그래서 IUC에서 6주 동안 많은 책과 논문을 읽으면서 한국 문학과 여성이나 뭐 현대 소설의 여성성과 근대성 연구 뭐 그런 분야에 속하는 논문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김애란 작가의 단편 소설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논문 주제도 이 김애란 작가가 쓴 그 칼자국과 달려라 아비 두 단편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현대 여성문학의 계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성의 문학적 초상은 역사를 따라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여성 작가들을 살펴보면 뭐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뭐 나혜석이나 강경애가 있는데 이 두 분들은 좀 신여성 라고 많이 평가되고요. 나혜석은 뭐 제일 유명한 작품은 뭐 이혼 고백서라고 뭐 신문에 실은 그런 여성에게 이혼을 허락하는 그런 에세이가 제일 유명한 작품이고, 뭐 강경애는 단편 소설들 속에 뭐 가난, 모성애, 사랑 그리고 민중의 삶을 일제 강점기 때 현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50년대로 가면은 순수 문학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성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여성성이 적극적으로 그려졌지만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순수 문학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60년대는 전쟁 문학 시대로 바뀌었고요. 이때는 분단 문학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작가들이 이때 활동하는 여성 작가들은 그 나라가 갈라지면서 뭐 가정 속의 여성이나 사회 속의 여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현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7, 80년대에는 산업사회 비판과 여성성의 탐구 또는 저항문학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그리고 뭐 현대 한국문학 이야기할 때 좀 대표적인 여성 작가 박완서도 이 시대 때 활동하기 시작했고, 박완서는 뭐 여성성의 리얼리즘, 또 여성의 그 일상이나 그 내면화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또는 뭐 완벽한 여성성보다는 이런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사는 그런 현실적인 여성성을 자주 그리셨고, 오정희도 이때 등장한 유명한 여성 작가인데, 오정희는 여성성의 모더니즘으로 자주 알려지고요. 좀 그 중산층 여성들의 일상을 좀 모더니즘 쪽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부장적 사회나 가정 속에서 살면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두려움 그런 것을 좀 일상적으로 자주 시적 언어로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항문학이 등장하면서 한국 문학 속 모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모성보다는 좀 더 모성을 다른 측면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김애란을 살펴볼 때 그 IMF 세대를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애란은 그러니까 그 IMF 세대를 짧게 물론 아시겠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1997년 말부터 일어난 경제적 위기인데 그때 실업률이 늘자 사실 그 젠더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주의 담론도 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장들이 이제 실업을 당하니까 뭐 미디어에서 남편 기살리기 운동, 뭐 가족 대화와 사랑 회복, 뭐 그런 담론이 만연했고 또한 사실 현실을 좀 무시하는 이런 담론들이 만연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있었던 성차별은 IMF 시대 때 더 악화됐고 그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보다 40%나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터질 때는 김혜란 작가가 17살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면서 한참 공부할 때 이 IMF 위기가 터졌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적이나 시대적 배경이 이 김혜란 작가의 단편 속에서 많이 묻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김혜란 작가께서 직접 오셨을 때 물어봤었는데 여성 서술자들이 생각보다 많고 여성의 목소리나 일상을 자주 그린다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 사실 자기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목소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글이나 목소리나 태도 속에서는 늘 어머니의 목소리가 묻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김혜란 작가께서는 물론 뭐 의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 어머니의 목소리나 뭐 모성 또는 뭐 노동 공간이나 그런 가족주의 또는 이런 경제적인 배경을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김혜란의 단편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의 단편은 논문을 좀 많이 읽어보고 작가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과 도시. 하지만 정확히 분단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단편은 단편의 뭐 환경은 도시이거나 아니면은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단편 속에서는 뭐 가족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내용을 갖고 쓰는 분이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족과 도시도 물론 읽어낼 수 있지만 왜 젠더는 읽어낼 수 없나 그것을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연구할 때 그리고 왜 그 논문을 읽을 때 비평가들은 김혜란 작가를 IMF 세대 작가로 좀 자주 평가하며 뭐 여성 작가 그쪽으로는 왜 평가 안 하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도 그렇고 제 연구도 칼자국과 달려라 아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달려라 아비 단편 소설을 살펴보면 이제 제목 속에 아비라는 단어도 있고 사실 단편 소설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단편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자는 젊은 딸이고 그 딸이 아버지가 어머니의 출산날 바로 전날 도망간 그런 부재하고 무능력한 아버지인데 이 딸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상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뭐 전문가들이 그럴 수 있죠. 이 단편 소설은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단편 소설이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실 단편 소설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상상의 능력뿐만 아니라 말의 가능성이나 자기 표현의 가능성을 주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런 이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성장의 매개체가 되고 이 어머니가 이 딸의 성장 과정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김애란 작가가 이 소설 속에서 그 기존 가족 구조를 좀 많이 변형시키면서 모계 중심 가족으로 재구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생물적뿐만 아니라 서술적이며 깊이 감정적이기도 하고 어머니 역사나 딸의 역사는 어머니의 역사나 목소리, 딸의 역사나 목소리는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난이나 부재를 채우려고 이 두 사람이 만드는 뭐 언어나 공간이 그 부재를 채웁니다. 그리고 칼자국도 아이고 여기 또 문장도 있네요. 달려라 아비 문장들 몇 개 뽑았는데요. 그 말을 모르는 몸뚱이가 세상의 편지처럼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나의 어머니였다. 이 단편의 특별한 좀 특징은 그 서술자가 딸인데 태어나기 전부터 서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로 서술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자기에게 말을 가르쳐 준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말을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는 어머니는 나를 어느 반지하 방에서 혼자 낳았다. 어머니는 잡을 손이 없어 가위를 쥐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머니는 가위로 방바닥을 내리찍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뒤 어머니는 가위로 자기 숨을 끊는 대신 내 탯줄을 잘라주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말의 가능성이나 표현의 가능성이나 상상의 가능성을 주는 인물뿐만 아니라 그 생존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딸에게 말의 가능성을 주면서도 그 삶의 가능성을 준 그런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칼자국이라는 단편은 달려라 아비랑 좀 비슷하지만 이 칼자국 속에 나오는 어머니는 미혼모는 아닙니다. 달려라 아비 속에 나오는 어머니는 뭐 미혼모이고 하층 계급 여성인데 여기서도 하층 계급 여성이지만 미혼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부재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이 칼자국 속에서는 칼로 살림하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서술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김애란의 가장 자서전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가께서 오실 때도 작가께서 우리와 말씀을 나누실 때도 사실 이 단편이 쓴 작품들 중에서 제일 자서전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단편 속에서 어머니 목소리를 읽어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을 통해서 그 칼국수집을 하는 어머니에 대한 단편인데요. 칼과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를 보는 딸이지만 이 어머니의 살림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여성성도 깊이 탐구하는 그런 단편입니다. 단편은 달려라 아비와 비슷하게 딸과 어머니의 얽힌 목소리로서 진행되고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가 칼을 쓰는 그런 모습이 육체적이면서도 서술적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이 칼자국 속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성 작가들이 쓰는 작품에서도 보면 여성의 노동이고 부엌이나 집은 여성의 노동 공간 또는 여성의 서술적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칼자국 속에서도 뭐 부엌에서 어머니가 칼국수를 만드실 때 뭐 다른 아주머니들이 와서 이렇게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주변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 이런 서술적 공간을 창조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고 또한 그 딸과 나누는 주고받는 뭐 이야기들이 다 뭐 부엌이나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뭐 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육체적인 노동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서술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그런 전통적인 노동을 갖고 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편의 진행은 어머니가 없으면 진행이 못 되고 딸도 없으면 진행이 못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칼자국 속의 문장들 몇 개 살펴보면 나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과 함께 그 재료에 난 칼자국도 함께 삼켰다. 그래서 어머니가 칼을 쓰는 딸을 먹이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말 육체적인 과정이죠. 하지만 어미는 새끼보다 먼저 죽고 어미가 쓰는 말은 새끼보다 오래되었다. 어머니가 칼을 갈 때면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런 딸에게 음식을 주려고 칼을 가는 어머니의 모습은 뭐 음식이나 생존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말과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어미다, 어머니는 좋은 여자다, 어머니는 좋은 칼이다, 어머니는 좋은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이 온 단편의 약간 중심적인 그런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따른 서술자로서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지만 또는 여자로 보고 자기를 낳기 전에 삶이 있던 뚜렷한 정체성이 있었던 여성으로 보고 그 칼로 보고 그리고 또 말로 봅니다. 그래서 이 단편들을 다른 논문들을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연구할 때 김애란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이런 어려운 질문이 좀 나왔는데 사실 그 다른 여성 좀 대표적인 한국 문학 현대 문학 속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들과 좀 그분들의 작품들과 비교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아쉽게도 6주 동안 그렇게 많은 작품을 못 읽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연구할 때 그런 작품들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박완서나 오정희 작품들도 뭐 가정이나 이런 여성의 공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두 작가들의 작품이랑 비교해도 흥미로운 연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애란의 문체와 주제를 보면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 뭐 삼포시대나 뭐 하층 계급, 뭐 여성의 일상 그런 문제를 그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시적 언어를 쓰며 정말 꼭 뭐 사회적 문제만 다룬다, 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애란의 작품들이 왜 특별한가도 이렇게 다른 작품들을 읽으면서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알고 싶은 것은 김애란을 어떻게 여성 문학의 계보 속 위치시킬 수 있나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학 속 모성을 살펴보면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사고방식이 만연합니다. 사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모성의 미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지만 이런 태도의 내면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여성을 어머니로밖에 못 보는 그런 가부장적 시선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60년대 이후 한국 사회 속에서 직계자국 중심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바뀌면서 부부 중심 이데올로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심도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남녀 평등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지만 내면을 보면은 핵가족의 중심은 아직도 남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박완서나 오정희의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이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문학 속 전통적인 이런 모성 예찬의 문제는 모성 예찬이 문제인 게 그 이런 모성 예찬 문학은 여성의 타자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여성의 어머니로서만 이렇게 보려는 그런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김애란의 모성을 살펴보면 모성 예찬보다는 모성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생존하고 번창하는지에 대해서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애란의 어머니는 강하지만 김애란의 어머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모성의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여성성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적인 그런 고민 그런 것을 많이 현실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김애란의 모성은 가족 서사를 완전히 재구성한다고 봅니다. 핵가족의 판타시를 완전히 깨고 하층 미혼모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서술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단편은. 그리고 그 행복과 사랑이라는 이런 큰 개념들은 오히려 남성과의 관계나 이런 사회 밖에서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딸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여성 사이에서 이런 사랑이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김애란을 IMF 작가로만 읽지 말고 여성 작가로 읽으면 어떨까입니다. 그래서 논문 초안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애란은 대표적인 IMF 세대 작가나 삼포 시대 작가로 뿐만 아니라 여성 작가로도 읽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애란의 단편소설 칼자국과 달려라 아비를 젠더의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단편의 서술적 구조 자체를 모계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애란의 서술자들은 가부장적 핵가족의 구조에 저항하며 가족을 재구조합니다. 김애란은 전통적으로 무게중심 가정들을 그리고 강한 어머니 초상을 그리고 있지만 모성 예찬과 모성 미화보다는 모성 인간화나 모성 여성화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자국과 달려라 아비 속 어머니들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남자와의 첫 만남 전부터 시작됩니다. 김애란은 어머니의 여성성만 탐구하지 않고 어머니의 성격이나 선호도나 흠도 탐구합니다. 두 단편 속 어머니들은 감정적이나 서술적으로 딸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핵가족 속의 그런 어른이 권력이 더 많고 그런 구조까지 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이 두 단편 속에서 보면은 거의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아버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김애란의 어머니와 딸은 둘만의 공간을 창조합니다. 이 공간은 딸과 어머니만의 말의 보관과 지속을 보장하고 김애란의 모계서사는 새롭고 독립적인 언어를 창조하며 가부장적 또는 부부 중심적 가족 구조와 모성의 미화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연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6주 동안 논문 몇 개랑 에세이 몇 개, 문학작품 몇 개밖에 못 읽어서 앞으로도 연구를 좀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애란 전 7, 80년대, 90년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좀 더 자세히 읽고 그 김애란이 어떻게 그런 계보에 위치시킬 수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비평가들이 김애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평집을 많이 읽어보지 못했지만 김애란이나 이런 2000년대 초 여성 작가들에 대한 그런 비평집들도 좀 열심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 속 모계서사에 대한 이론이나 논문이 있으면 좀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찾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인터넷이나 도서관에 찾아보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서전적 여성 문학에 대한 이론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애란의 문체와 주제, 특히 모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 현대 여성 작가들과 다른지, 또 김애란의 작품들을 어떻게 여성 문학의 계보에 위치시킬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